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교회의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된 후 맞은 첫 주일 풍경을 구TV가 취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2달 가까이 이어진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교회들의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해외 피해 사례를 소개한 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 예술사역단체 아트미션이 기독교 미술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처음 맞은 주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주의를 지켰습니다. 교회 대부분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일부 교회는 예배 대신 나눔과 섬김으로 주일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주일이면 성도들로 북적였던 교회 인근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교회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고 곳곳에는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예배당에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에 발길을 돌립니다. 아쉬움에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도 눈에 띕니다. 혹시나 하고 11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 밖에서 목사님 한 분이 출입을 아예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너무 안타깝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수도권 지역 교회 수는 대략 3만 곳. 대부분의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도님들을 만날 때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런 정부 조치에 온라인 중개시설이 미비한 소형교회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 성도가 비중이 큰 일부 소형교회는 온라인 예배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은 계속 또 지속될 것 같아요. 상황을 타개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각도로 목사님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하지만 소형교회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찾으면서 정부 지침에 대처했습니다. 시스템이 없어 온라인 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교회는 이웃 섬김과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식사 대신에 주먹밥을 만든다거나 혹은 빵을 준비하거나 떡을 준비한다거나 해서 공원에 있는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합니다. 교회가 비록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주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50여일 동안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가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도로 격려하고 복구에 힘써달라며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하늘목장교회. 이곳은 갑작스런 폭우로 교회에 물이 들어차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유빈 담임 목사는 복구 작업을 위해 물을 퍼내던 중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충남 금산에 있는 성산교회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물로 건물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성도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정리는 됐지만 복구를 위해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임원들은 수해를 입은 교회들을 방문해 위로하고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뭐 하나도 건질 것이 없고 처참하다는 표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현재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작은 엄마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새롭게 또 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장백석 정영근 부총회장은 이번 폭우로 사택을 잃은 대전 성산교회를 찾아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던 교회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총회는 힘이 닿는 대로 피해 교회들의 지원과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교회는 인근 보문산에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사택으로 이용하던 조립식 건물 1층이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 대전 성산교회 김영균 담임 목사는 토사와 쓰레기는 어느 정도 치웠지만 미자립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총회의 기도와 후원이 큰 힘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새벽에 산사태나 갑자기 터져서 경황이 없이 고칩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총회 인물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복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장백석 총회의 지원을 시작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속히 회복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역차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If you fail to do so, you will be arrested. Okay. I'll be arrested. Get up! Get up! You don't need to do this to me, sir! 길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영국의 목사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영국에서 거리 설교로 잘 알려진 마이크 오버드 목사는 이 일로 당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성애 설교로 다시 고소를 당한 마이크 오버드 목사.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영국 등 해외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이 차별금지 법안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정리한 책자를 최근 펴냈습니다. 제정 시행된 국가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 보는 것이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잘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이 해석 적용을 하는 걸 보면 그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15년 동안 치안 판사를 지낸 리차드 페이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 한동안 법정에 앉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Is what is natural, which is a man and a woman, and that is what is in script. The problem is are they going to be the best for the child? 이뿐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을 보살펴온 오웬과 유니스 존스 부부는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아이에게 동성애 생활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에 위탁 양육 부모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웨스트 서식스주의 한 학생은 기독교 신념에 따라 혼인 전 성적 금욕에 힘쓰겠다는 의미의 순결 반지를 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기독 동아리가 멤버들에게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 알려져 학생 조합에서 제명된 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기독교 예술사역단체 아트미션이 한국 기독교 미술의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여파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방효성 회장, 대구가톨릭대 오이석 교수, 백석대 김병호 교수, 안동대 서성록 교수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천 예술가의 사명을 되짚어보고 한국 기독교 미술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효성 회장은 작가들은 크리스천의 영성을 어떻게 예술작품으로 구현해낼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 예술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을 개최한 아트미션 이영신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사역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 전역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24일부터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방역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 1차장은 다시 한번 일상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주길 당부한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하고 직장 회식이나 단체 행사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앞으로 자신의 혈장 공여를 원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GC 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공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는 혈장 공여를 신청하면 체열이 가능한 일정과 헌혈의 집 위치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GC 녹십자는 온라인 혈장 체열 신청도 가능해지면서 완치자 혈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소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이에 필요한 통신 환경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은 10월 말까지 가능하며 카카오TV와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 매뉴얼 배포와 상담 지원도 제공합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전공의들이 진료와 정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파업 철회 내지 현장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협 박지연 회장은 정부와 더 많은 것을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가 계속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증시가 주춤하고 있지만 증시 투자 대기 자금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투자자 예금탁은 지난 20일 52조 6,39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인이 주로 투자한 종목 수익률도 대체로 양호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부진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 시간 23일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DA는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혈장 치료와 관련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승인한 이유로는 처방받은 환자들이 입원 후 사흘 안에 상태가 호전되고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연속 재임 최장기간 7년의 집권을 하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염증을 느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6%로 아베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후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낸 한 자민당 의원은 국민들이 총리 관저가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요를 지낸 인사가 이처럼 아베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이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주요국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인용해 7월 현재 선진 경제 국가들의 부채가 세계 GDP 대비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2차 대전 후에는 급속한 글로벌 경제 성장 덕분에 선진국 채무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지만 인구 구조와 기술, 느려진 성장 속도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그때와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의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현지 시간 23일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4만 4,94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확진자만 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미국 584만여 명, 브라질 358만여 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의 확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달 중하순쯤 인도는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감염 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벼락으로 촉발된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서울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고 최소 500채가 넘는 건축물이 불에 탔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산불을 피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북부를 휩쓰는 초대형 산불이 날씨 때문에 더 확산할 수 있다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미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있는 이주민 선교교회의 수혜 복구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구티비 사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구티비 뉴스를 통해 이주민 선교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에 사는 홍명순 권사는 구티비에 직접 전화를 걸어 후원 의사를 전했습니다. 홍 권사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11기에 등록하며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티비에서도 글로벌 선교 방송단 5기로 동역하는 이익성 선교사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주민 선교교회 이익성 선교사는 이주민 선교 12년 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한국 CCC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국 CCC는 이번 캠페인에서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CCC 측은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예방수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 633km 기부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633km 기부 라이딩은 발달장애인 앙상블 아인스바운 윈드챔버가 코로나19로 연습 장소를 찾지 못해 전전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에서 기획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천 정서진에서 부산 울숙도까지 총 633km를 자전거로 달릴 예정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오는 9월 10일 백석예술대학교 전국 고교생 푸드앤서비스 온라인 경영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경영대회는 푸드와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려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연은 조리와 제과제빵, 커피, 호텔 외식 서비스 4개 부문으로 진행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증서를 비롯해 백석예대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부여됩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지난 봄 전 세계가 한국을 코로나 방역의 성공 모델로 주목한 건 방역 당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와 함께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